그럼 이제 미국 리버럴과 민주당이 얼마나 타락해 있나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옛날에 한 70년 전까지 이렇게 잘 나갔다고요. 민주당과 리버럴이. 지금 완전 타락해 있거든요. 완전히 PC 글로벌리즘이죠. 우선 첫째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강성 매파 많아요. 그러나 민주당을 대변해서 주장하는 문필가들, 담론가들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냐. 친중,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된다는 소리. 이제 좀 들어갔는데 최근까지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그건 트럼프가 저기 헬싱키 가서 러시아랑 손잡았을 때 그 반발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 폴 크루그만 같은 노벨상 받은 경제학까지도 네가 임마 뭔데 미국의 지금 지난 50년간 60년간 이어져 온 반러 러시아를 제1적으로 삼는 그 외교 노선을 네가 왜 마음대로 어겨 임마 그러고서 그냥 열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었는데요. 그때 헬싱키 회담하고 그럴 때. 그런 입장이에요. 반러 친중.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핵 문제 얘기 나오면은 뭐 결국에 가서는 한 소리가 야,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지 말고 육자회담, 사자회담에서 계속 대화로 돌리고 대화하다가 안 되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일부는 강성 매파지만 본질은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 선거 떨어진 저기 뭐야 작년이죠. 2017년 가을인가?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서 힐러리가 와서 추미애랑 쎄쎄쎄하고 웃고 사진 찍고 난리 부르죠. 그때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 이미 거의 다 드러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리버럴 민주당이 젠더 이데올로기잖아요. 그거 지지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생물학적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남자냐 여자냐 혹은 양성애자냐 뭐로 생각하냐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죠.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잖아요. 그거 지지하잖아요. 동성혼 지지하고. 그건 미국 민주당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사회주의자 연맹 그러니까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가 민초 조직을 침투 장악해가는 걸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 DSA가 민초를 쫙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고요. 일부를.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좀 많이 좌편향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요번에 뉴욕에서는 거기 민주당 텃밭인데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20몇 살짜리, 28살짜리 거의 우리로 치면 통진당스러운 그런 여자가 지금 2018년 하원 의원 후보로 선정이 됐고요. 탈립, 이거 탈립이라고 읽어요. 팔레스타인계거든요. 이건 미시간에서 워낙 거기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온 데라 거기는 공화당 출마자가 없어요.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탈립은. 여기 사진에도 보시지만 팔레스타인 계열 무슬림 여자인데 이거 빨간 옷 입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주장이 뭐냐면 미국에 지금 저기 뭐죠 그 이민 그 불법 이민 단속하는 기관이 한 직원 한 몇만 명인데 2만 명인가 뭐 5만 명인가 7만 명인가 그게 ICE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및 세관 강제집행 본부 이민 및 세관 관리 집행 본부예요. 세관 행정 관리 집행 본부. 그러니까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라고요. 그래서 ICE인데 그 ICE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 집행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복지 강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하지 말라 이거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겠네.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려야 된다 그러고요. 한 50, 60% 올리는 거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그 도대체 얼마나 망가진 거냐고요. 한참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미국만 이렇게 망가졌냐?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좀 세계적으로 좀 추세가 이상해요. 요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한번 보죠. 비유럽, 비북미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리버럴 정치인들 한번 보자. 3명밖에 없어요, 이거. 우선 그 1991년에 아웅산 수지
노벨 평화상 받았죠. 우리가 보통 종교나 민족을 내세워서 집단 학살을 하고 이런 거를 제노사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와 민족 차이가 없이 그냥 잡아 죽이는 건 대량 학살, 데모사이드라 그래요. 데모가 대량이니까. 제노는 쥐인에서 온 말이에요. 주로 종교와 민족 차이로 잡아 죽이는 건데 지금 미얀마에서 엄청난 집단 학살과 강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그러냐? 한번 보시죠. 근데 저기 전체 요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예, 전체 화면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 미얀마와 벵글라데시는 저기 무슬림 아니에요. 거기에 국경지대, 벵글라데시 국경지대에 로힝아족이 들어와 있다고요. 로힝아족을 이 아웅산 수지정부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 한 8, 90만 명이 순식간에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벵글라데시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 비참한 그 저거의 사진이에요. 비참한 이게 그 비참한 저기 그 집단 그러니까 수용소 사진인데 70, 80만 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도시가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되게 100만 명 넘게 될 거예요. 조만간에. 아니 아웅산 수지가 뭐 민주화 인권의 뭐 아이콘이라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잡아 죽이고 강간을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도망가냐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그건 1991년에 수여한 거고 그 시점까지의 공로를 인정해서 수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취소는 못하겠다 이렇게 최근 발표가 나왔어요.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엊그저께 또 한국의 기레기는 또 만델라라 그러면 또 미치고 환장하고 죽고 못 살아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이 할아버지 감옥 오래 있었죠. 거의 30년 가까이 감옥 산 분이에요. 고생 많이 했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남긴 유산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는 판단돼야 되잖아요. 본인 감옥 나온 다음에 실제 활동 몇 년 안 했다고요. 감옥 너무 오래 있어갖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행 있는 척하고 그랬죠. 이행 됐죠. 남아공이 그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이제 흑백이 별 차이 없는 그런 사회로 넘어갔죠. 근데 본인의 정당 세력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남아공을 관리하고 있을까? 한심한 짝이 없어요. 지금 남아공 지금 헤매갖고 골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 정치 세력이 아프리카 국민회의 ANC거든요. ANC가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20몇 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고요. 더 웃기는 건요. 원래 ANC는 3자 연합체제예요. 그러니까 ANC, 그 다음에 남아공 공산당,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커뮤니스트 파티, 남아공 공산당, 그러니까 ANC가 굉장히 색깔이 진해요 원래. 그 다음에 남아공 노동조합 연맹, 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s, 이 세 개가 한 무더기로 돌아가요. 우리의 예를 들면 ANC에 해당하는 건 우리 민주당, 그 다음에 무슨 진보연대, 그 다음에 민노총, 전교조, 이게 한 무더기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한 무더기로 돌아간다고, 이게 삼자 연합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새 공산당 누가 먹어줘요? 그러니까 이 삼자 연합 체제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거야. 공산당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노동조합도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삼자 연합 체제가 돼야 내부적인 무슨 좀 이렇게 관리도 되고 내부적인 견제도 되는데 이 삼자 연합 체제 자체가 붕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NC가 이제 지멋대로 날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부패가 미루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몇 조를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라 국감 빼먹은 걸.
그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뭐야 그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인권 투쟁의 아버지 맨델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맨델라 다음에 이게 누구였더라? 은베키도 문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요번에 부패 때문에 부패, 강간 뭐 이런 걸로 자기 친구 딸을 어린애를 집어먹었다가 강간당했다니까. 강간 피소당했었어요. 이 사람은 2005년에.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저기 대통령이었잖아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게 주마. 그랬다가 부패랑 뭐 이런 거 혐의 터져갖고 너무 인기율이 떨어지니까 ANC에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임했죠. 한 6개월 전에, 올해 초에. 그럼 다음번 대통령은 멀쩡한 사람이 들어왔냐? 여긴 또 금권 전체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소환이 좋은지 그 노동조합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최대의 노동조합인 그 광부 노조를 만든 사람인데 라마포사 얼마나 소환이 좋은지 지금 이 나이에 재산이 거의 1조에 이르러요. 사업가라고요. 그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생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활동 자체는 급진 노동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사업가로 재산이 1조 가까이 이르러요. 그럼 이게 어떤 종류의 그 기괴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오면 대통령 됐어요. 라마포사. 거기다 남아공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는 지금 아주 저기 안 좋은 스탠스예요. 이게 북한 인권 문제 뭐 이런 거면 북한 인권 단체의 UN 등록 이런 거 되면은 북한 편 듣는지 북한 보호하는 스탠스를 취한다고요. 그런 거 반대하고 그래요. 근데 남아공이 아프리카의 큰 손이기 때문에 남아공이 반대하면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이 다 남아공 눈치 보면서 한 몇십 개국이 반대해 버린다고요. 그 부결돼 버리죠. 우리랑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입장이에요. 우리 자유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싫어하는 나라 행태가 남아공. 근데 그 남아공 지금 저걸로 만든 거 누구야? 만델라네. 물론 저 양반이 흑인과 백인 격리 아파르타이트 깨고 그래서 타협해서 혁명 없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저 양반 덕이긴 하지. 오케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근데 왜 후계자들이 다 이 모양이야? 왜 후계자들이 다 이 모양이냐고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위대한 조직이었다면 이 사람을 배출한 ANC라는 데가. 더 얘기하면은 또 꼴통 소리 들을까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리버럴 정치인 비유럽 비북미의 나머지 한 명이 우리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 양반은 햇볕 펴주기 했죠. 그래서 북한의 대량 학살 사교 체제를 온전시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류적 차원, 문명적 차원의 대재앙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죠. 그게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인류사적 의미잖아요. 문명사적 의미고.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자 3명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비유럽, 비북미 3명의 리버럴 정치인 아웅산 수지 지금 최악의 100만 규모의 집단 학살과 강간에서 촉발되는 100만 규모의 난민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다음에 돌아가셨지만 넬슨 만델라 지금 저기 뭐야 남아공을 들어먹고 반인륜적 전체주의 학살자 집단인 북한을 은근히 역성 들기도 하는 그런 남아공을 그 상태로 만드는 ANC의 주인공이죠. 오나였죠. 아프리카 국민회의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저기 김대중 대통령 햇볕 퍼주기를 해서 북의 대량학살 사교체제를 온전시키고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래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류적 문명적 차원의 재앙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에
유럽과 미국만 리버럴이 망가진 게 아니라 이 후진국도 혹은 개발도상국도 혹은 비유럽, 비북미의 리버럴들도 이렇게 다 망가졌구나 이 생각이 퍽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200년 전 리버럴은 얼마나 찬란했어요. 200년 전에 고전적 리버럴이 바로 지금 우리의 정치적 보수주의 정치 철학인데 그게 이 지경까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망가졌나 뭐 그거는 또 다음번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 지금은 이제 PC라 그러면 political correctness잖아요. 정치적 정도, 정치적 위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녀 화장실 이렇게 크게 해서 구별하면 안 되고 긴 복도에 칸칸이 화장실을 따로 두고 각 칸마다 남녀 공용이 돼야 돼. 올 젠더가 돼야 돼. 올 젠더. ALL 젠더. 그래서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여성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여장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남장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여자 옷 입은 남자 옷 입은 여자. 그다음에 트랜스 성전환자가 들어가도 되고 트랜스 지금 의료 치료 중인 자가 들어가도 되고 의료 프로세스 밟고 있는 자가 들어가도 되고. 그렇잖아. 남녀가 이렇게 화장실이 지금처럼 남자 화장실 영역, 여자 화장실 영역으로 나뉘면 생각해봐라. 그거 남장 여자는 그럼 남자 화장실 가야 되냐, 여자 화장실 가야 되냐?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 화장실 영역, 여자 화장실 영역 이런 거 다 없애고 전부 칸칸이 남녀 공용 화장실 체제로 가야 돼. 이런 게 PC거든요, 이게. 무조건 다 퍼주자 그러고, 고통 없는 세상 만들자 그러고, 딜레마 없는 세상 만들자 그러고. 이게 PC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 완장질이잖아요. 위선 완장질. 이거를 일삼는 리버럴 좌파, 이거를 일삼는 글로벌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파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로 꼽으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확정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그러니까 급진 좌파가 쇠락을 하죠. 공산주의가 쇠락을 하면 이 리버럴 좌파들이 이 존재 의미가 뭐였냐면 공산주의 애들 좀 얌전하게 길들여서 좀 견제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혁명 안 나게. 근데 공산주의 본가가 자빠졌는데 얘들 더 있을 필요가 없죠. 중간에 야리꾸리한 그 분홍색이 혁명 방어 안전장치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까 ANC에 보세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ANC가 있음으로 해서 남아프리카 공산당이 ANC랑 손을 잡고 혁명투쟁을 좀 완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간에 그 뭐라 그럴까 거간 비슷한 완충제 비슷한 분홍색 완충제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리버럴 좌파가 20세기에. 이거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 시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나날이. 그래 글로벌 공동체 속에 무한 경쟁이 되니까 야 그럼 우리나라 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 좀 제대로 가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리버럴 좌파 그러니까 막 퍼주기 이런 거 시장에 무한 경쟁을 나가야 되는데 야 그러면 임금 오르고 그래서 다 폭망하는데 우리나라 혼자 경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 속에 무한 경쟁이니까 이건 시장 경제 기본 원리를 어긋나면 안 돼. 정부 정책이 이렇게 돼서 무력화된다고요. 퍼주기나 막무가내 복지가. 세 번째, 글로벌 질서 속에서 글로벌 질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국가나 민족이 사고 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나치 같은 게 등장할 수 없잖아요. 이제 천황 전체주의가 등장할 수 없잖아요. 등장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국가나 민족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C 글로벌리즘의 존재 이유라는 거는 국가나 민족으로 이렇게 강화돼서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나치나 천황전체주의처럼 전쟁 쳐버릴까 봐 이거 막아주는
억제제 역할을 했거든요. PC 글로벌리즘이.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야 어디 나치 히틀러 못 등장하지 이제 천황 전체주의 못 등장하잖아. 그런데 쟤들은 뭐래? 그 PC 글로벌리즘이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PC 글로벌리즘, PC 리버럴 좌파를 떠들어온 게 미디어랑 학계라고요. 지금 트럼프 현상에서도 보이지만 미국의 학계와 미디어는요. 미국 대학 가서요. 나 트럼프 지지에 교수들 사이에 앉아서 특히 인문사회과학계통, 인문학계통 교수 앉아서 그 소리 했다가는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전능 원시인 취급받, 전능 야만인. IQ 2자리 야만인 취급받는다고요. 야, 지지할 게 없어서 트럼프 같은 애를 지지하냐? 이렇게 쫙 교수들이 그렇게 본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대 교수회관 가서요. 야, 그 박 대통령 감옥서 내야 돼. 그리고 야, 문재인 그 정치하는 게 그 꼴이 뭐냐? 지금 다 전대협 독재 체제 아니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데. 야, 차라리 박 대통령 때가 났었어. 만약에 제가 서울대 교수회관 가서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면요. 거의 제가 보기엔 앉아 있는 교수의 특히 인문학, 법대, 사회대 교수의 3분의 2는 집에 화장실로 튀어가서 귀를 거의 송곳으로 후비듯이 후빈 다음에 세제를 통으로 들이붓고 씻어낼 거라고요. 못 들을 소리 들었다고. 그러니까 미디어나 학계가 전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런 PC 글로벌 좌파나 PC 글로벌리즘으로 많이 경도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글쟁이들 말쟁이들 가방끈 긴 자들이 일방적인 세뇌적인 소리를 하면. 근데 지금은 싸우면 되거든. 왜냐? 저 같은 놈이 유튜브 방송에서 고정적인 성취자 집단이 생겨나 있고 SNS가 돌아가고 팟캐스트가 돌아가니까 개인화된 실시간 글로벌 소통이 가능해졌으니까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권력이나 학계 권력이 상대주의적이 되죠. 그러니까 허물 수가 있게 흔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PC 리버럴 좌파나 PC 글로벌리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팍팍한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의 제도권 언론이나 우리의 제도권 정당 야당들이 자기 역할을 너무 못해줘 가지고 있어서 이 일반 저 같은 민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자유민주 성향의 국민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 좌절감, 목마름이라는 게 그게 달해 있죠. 좀 더 참으시죠. 기운 내서 엮여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